더 이슈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바닥에서 2100선 부근까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또 IT 섹터에 대한 관심 많은데요. 오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IT 섹터 내에서 또 가장 맏형 역할을 하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종목이 이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5만 원 선 돌파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일지, 그리고 IT 섹터 전반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16개월 만에 5만 원 선 회복이 나온 겁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기록을 쓴 거고요. 보시면 지난주에 이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그때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신고가는 어제 장중에 기록했던 가격 5만 900원이고요. 오늘은 닷새 만에 살짝 숨고르기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달 10월 달 들어서만 벌써 증권사, 국내 증권사 9곳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증권사 목표가 평균이 한 6만 원 안팎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간밤에는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추세적으로는 위쪽으로의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겠죠. 디램 가격 반등을 한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지부동입니다. 하락 그 폭 자체는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디램 가격 하락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하면은 뭐 IT 섹터 내에서도 반도체 쪽, 휴대폰 쪽 여러 가지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5라는 숫자가 주는 뭔가 만족감, 안정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강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의 이제 강세 배경,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3분기 예비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된 부분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 실적 호전이나 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주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된 실적보다 조금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더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디램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이제 4분기 정도 선에서는 디램 재고 계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삼성전자의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최근에 스마트폰과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까지 호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폴더블 폰을 중심으로 한 또 5G와 연결된 새로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 호조가 진행되면서 이쪽 사업도 계속해서 호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주가 상승의 이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 최근에 이제 부각됐던 부분들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인데 그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안정권, 진정권에 접어들면서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어느 정도 주가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자체 혹은 사업 섹터별로 보기에 앞서서 워낙에 하나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입지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강세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서 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요. 일단 시장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한다면 일단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단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업체의 실적과 성장 가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워낙에 시가총액도 크고 또 큰 상태에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하고 시장의 어떤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기존의 중후장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힘들죠. 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삼성전자의 IT 사업 부분들이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히 강한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세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고른 전 사업 부분에 걸친 고른 사업의 어떤 성장세는 네.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어떤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좀 뭐 안도에 좀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그동안 살짝 우려했던 부분이 반도체 쪽이었잖아요. 물론 3분기 실적 좀 더 세부적으로는 향후에 확정 실적에서 나오겠지만은 반도체 쪽의 부진을 뭐 휴대폰이 막아줬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어제 레포트가 2개나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상향도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도 목표가 상향 나오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었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도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고 올라갔던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일단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주가의 반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러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지금 사상 최고가 경신에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점 거의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반도체 시장을 보는 시각은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어떤 실적 부분들도 시장 컨센서스로 웃도는 그런 실적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앞으로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쪽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치가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긍정적인 시각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그 3분기 이익 추정치와 컨센서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네.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이 이제 3분기 이제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영업이익 7조 7천억 정도 네.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그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7조 900억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7조 7천억까지 발표가 된 만큼 그만큼 실적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천억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4,400억 정도까지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업황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그래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실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아직은 반도체 쪽이 강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개선 추세가 유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 일주일 남았네요. 24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눈높이 맞춰줄 수 있을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을 봤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이 미중 간의 싸우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좀 약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디램 가격이 실제로도 쭉쭉 빠져 내려갔었고요. 디램 가격 하락세가 좀 멈췄는지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것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겁니다만은 아직은 이제 반격의 조짐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현물가 그리고 고정가 추이 그림인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이 반도체 디램의 현물가 고정가 추이입니다. 청색선이 현물가고요. 그리고 이제 흑색선이 이제 회색선이 이제 고정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물가는 이제 시중에 나오고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된 말로 이제 용산 전장상가 가서 디램 주세요라고 하면 이 가격으로 일단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정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도체 디램을 생산하는 업체들과 기업들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고정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커지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의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잔파동보다는 파동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성됩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선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연출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9월, 10월까지도 아직까지 디램 가격은 약간의 하락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네. 급격한 하락은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미미하게 하락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지만 고정 가격은 하락세가 멈춘 상태예요. 이렇게 봤을 때 디램 가격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만 반격의 조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낸드 프레시 가격의 이제 현물 고정가 추이를 보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는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파란색 선은 현물가인데 현물가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걸 보실 거고 고정 가격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정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낸드 프레시 가격의 하락세도 분명히 멈췄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가가 좀 더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가도 조금 더 가다가 약간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여서 약간은 아직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를 멈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반격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고 반격의 시그널은 아직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 반등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잠깐 디램 가격이 반등하나 싶었을 때도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서 네. 업계에서 보는 디램 가격의 반등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일단 반등 시점은 대체적으로 이제 내년 초 정도, 내년 초 정도를 일단 보고 있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제 디램 가격이라든가 반도체 가격 강세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 이제 장기화되는 그런 조짐들, 그러면서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국가들의 네. 경기 침체 분위기,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반도체 디램 가격의 회복세가 조금 더디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런 부분들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봤고 이번에 삼성전자 수급별로 봤을 네. 때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어떤 주체가 좀 끌어올려 준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상황 원활한지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삼성전자 이제 주가 흐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수급 동향 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맨 하단의 검정색 선은 최근의 주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출렁거리긴 합니다만 제가 화살표로 이제 우상향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최근에 8월 달부터 녹색선입니다. 녹색선을 중심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이걸 보실 거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지난 이제 6월 초반에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왔다가 잠깐 매도가 났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중기적인 흐름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버목하지만 추세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시장에서도 걱정하고 계신데 공매도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그림도 제가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공매도 현황의 이제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맨 하단에 이제 그 막대 그래프는 공매도 양을 표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공매도의 비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난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 공매도 양들은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대체적으로 49,000원 정도까지 가서 주가가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는 순간에 공매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면서 네.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일단 보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살짝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움직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에 공매도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가 보이는 게 보통인데 네.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도 공매도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형태. 다만 최근에 살짝
빨간색 선이 우상향에 돌면서 잠깐 공매도의 양이 조금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 흐름하고 공매도 양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뭐 하방을 보고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형태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이 주가하고 공매도의 흐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공매도 하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주식하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엔 공매도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수급적인 흐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읽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매도 흐름을 보고 주식에 대한 뭐 매매 포인트를 잡거나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뭐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좀 저희 볼게요. 네.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 피크 친 게 거의 7월 말이었잖아요. 네. 그때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58%, 그게 역대 최고치래요. 네. 그러면 그때 피크 찍고 꾸준히 좀 매수가 좀 주춤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때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한 0.5% 정도가 줄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간을 6개월 정도로 차트를 쫙 줄여놓다 보니까 그때 한 0.5% 잠깐 매도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좀 보일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쫙 늘려보면은 이때 매도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온 정도로 일단 보시는 게 맞고요. 가장 크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빨간색 선과 녹색 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추이 자체가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지 마시고 외국인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기관들의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엔 최근에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분명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는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약간의 이제 매수세가 좀 위축이 되고 최근에 뭐 매수가 들어옵니다만 매수가 좀 약화되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매수가 좀 위축이 되면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수급은 강하게 살아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급까지 받고 이번에 그럼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은 결국엔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에요. 이게 언제쯤 협상이 될 거냐. 이제 일단 어느 정도는 결과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사인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1차적으로 협상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정말 협상이 끝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끄럽고요. 그래서 정말 뭐 2, 3주 후에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사인까지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중 무역 협상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장은 좀 불안하겠습니다만 역시 그때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역시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또 어떻게 또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 반도체 굴기가 속도 내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상태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의 또 재심 결과도 일단 시장에 부담이 줄 수는 있겠는데 이것보다는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낙수 효과를 보는 중소형 IT주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중소형주들 많아요. 일단 앞서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라든가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5G 사업까지 이제 삼성이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성장 산업을 삼성전자가 거의 다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사업, 폴더블, 5G 사업자 모두가 삼성이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 부분이 모두가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IT 종목군들은 거의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투자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원익 IPS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엔 지금은 원익 IPS의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많죠. 디스플레이는 뭐 삼성과 LG 그리고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수혜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최근에 이제 ICD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출렁거리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폴더블 관련 중에서는 힌지 관련주로서 아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KH바텍 주가 흐름 좋죠. 네. 이런 종목들 그리고 5G 관련주들 여전히 좋습니다. 이노바이러스가 여전히 이제 스몰 D라든가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이고요. 이노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5G 관련주들도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보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큰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삼성전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죠. 결국엔 주가는 실적과 성장 가치고 경쟁력인데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겁니다. 대장주 역할을 할 거고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만약에 끌고 가는 장이 되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쉬어가는, 그러니까 2017년 장세하고 비슷한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 삼성전자라든가 헤리스 같은 대장주들은 제가 보기엔 일정 비율 물량을 가지고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런 대장주들과 함께 여전히 IT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5G라든가 OLED라든가 그리고 폴더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뭐 종목들은 다 이미 언급드렸습니다. 5G 관련주는 이노바이러스, 또 오이솔루션, 머큐리, 솔리드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 좋고 네.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OLED, 폴더블, 반도체 계속해서 순환 상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